공항에서 임산부에게 필사적으로 짖는 개, 그리고 모두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공항 중앙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개의 울부짖음. 사람들의 시선은 한 임산부에게 집중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개는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녀를 향해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퍼지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과연 그날 나리타 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개는 무엇을 감지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짖었던 것일까? 이제부터 밝혀질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진실을 꼭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 나리타 공항의 넓은 출발 로비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장내를 가득 메우고 바삐 움직이는 승객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고 창밖으로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보였다. 그 모든 것이 일상적인 풍경 속 치에라는 이름의 27세, 던문 25세, 이후 27세로 정정됨 젊은 여성이 작은 캐리어를 끌며 힘겹게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크게 부풀어 올라 임신 8개월 정도로 보였다. 창백한 얼굴과 불안정한 걸음걸이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바쁜 공항에서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치에는 낡은 회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꽉 쥔 항공권을 든 손끝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곧 대만행 비행기, 일본항공 1235편의 탑승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치에의 발걸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때였다.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소리가 공항 전체를 뒤흔들었다. 왕, 왕, 왕. 소리를 낸 것은 공항의 의료 탐지견인 유우라는 이름의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다. 유우는 갑자기 규율을 어기고 치에를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경계가 아닌 마치 생명의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절박했다. 유우, 조용히 해. 핸들러가 당황하며 명령했지만 유우는 치에에게 달려가려는 듯 계속 지저댔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치에에게 쏠렸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승객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뭘 숨기고 있는 거지? 폭탄. 마약 밀수.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왔다. 공항 경찰관들이 재빨리 치에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무기로 향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책임 경찰관이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치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놀라기보다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유우의 짖는 소리는 더욱 절실해졌고 그 소리는 위험해. 빨리! 라고 외치는 비명처럼 들렸다. 공항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가 아이의 눈을 가렸고 비즈니스맨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TV에 나올지도 몰라라고 속삭였다.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에 둘러싸인 채 치에의 시야는 희미하게 흐려졌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치에는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을 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렸다.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다음 순간 치에는 공항 바닥에 쓰러졌다. 작은 그녀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자 유우의 짖는 소리는 비통한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출발 로비 전체를 침묵이 감쌌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정적 속에서 유우만이 진실을 아는 듯 슬프게 울부짖었다.
쓰러진 치해에게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갔다. 공항 의무실의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은 주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탐지견 이호는 여전히 흥분 상태로 치해에게 다가가려고 목줄을 당기며 킁킁거렸다. 핸들러인 야마다 훈련사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유우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길을 비켜주세요. 구급반이 지나갑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고 구급대원들은 치해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소 마스크를 그녀의 얼굴에 대고 혈압을 측정했다. 치해는 의식은 없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혈압도 상당히 낮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이 보고했다. 이 혼란 속에서 공항 보안 책임자인 혼다 주임 감독이 현장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혼다는 30년 이상 공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위기를 처리해온 베테랑이었다. 상황은 어떤가? 그가 책임 경찰관에게 묻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탐지견이 갑자기 이 임산부에게 반응했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걔가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혼다는 턱에 손을 대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소지품은 조사했나? 아직입니다. 우선 의료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혼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해의 작은 캐리어를 가리켰다. 저것을 검사해보게. 걔가 반응한 이유가 있을 거야. 2명의 경찰관이 치해의 캐리어를 옮겨 내용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고 하나하나 짐을 꺼냈다. 주위 사람들은 무엇이 나올까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하지만 나온 것은 평범한 인부복, 속옷, 세면도구,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치해의 신분증과 여행 서류뿐이었다. 불법 물품이나 위험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혼다에게 보고했지만 걔는 여전히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혼다의 눈에 의혹이 떠올랐다. 아직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 그는 천천히 치해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혼다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상태는 어떤가? 혼다가 구급대원에게 묻자 상당히 위험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때 경찰관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경찰관이 혼다에게 조용히 다가가 혼다 씨,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저 여성의 배,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혼다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치해를 보았다. 임산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배의 모양이 어색했다. 마치 안에 딱딱한 물체가 들어있는 것 같군. 마약 운반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속삭였다. 임신을 가장해 배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이 있습니다. 혼다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기 전에 정확한 의료 검사가 필요하다. 공항 의무실로 데려가서 의사에게 진찰받게 하자. 비행기 탑승은 보류다. 구급대원들이 치해를 들것에 실어 의무실로 옮기는 동안에도 유우는 필사적으로 뒤를 따르려 했다. 핸들러인 야마다 훈련사가 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유우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지? 혼다가 야마다에게 묻자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유우는 평소 매우 침착하고 훈련도 잘 받은 개입니다. 이런 행동은 처음입니다. 야마다는 불안한 듯 말을 이었다. 유우는 질병이나 건강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의료 탐지견입니다만 이렇게 격렬한 반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혼다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게도 의무실로 데려가게. 어쩌면 저 여성에게 의학적인 문제가 정말 있는지도 모르지라고 명령했다. 나리타 공항 의무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치해의 검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고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는 휴대용 초음파 장치를 가져와 그녀의 배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간호사장은 20대 후반의 경험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치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치에에게는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의사가 초음파 탐촉자를 치에의 배에 대자 모니터에 희미한 영상이 나타났다.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의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욱 자세히 살폈다. 무슨 일입니까? 이토 선생님, 혼다가 묻자 이 여성 정말로 임신했습니다 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때 밖에서 유우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마다 훈련사가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었다. 걔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의사가 갑자기 말했다. 혼다는 의아한 듯 되물었다. 네, 이 개가 무언가를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 탐지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마다가 조심스럽게 유우를 의무실로 데려오자 놀랍게도 유우는 안에 들어서자마자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치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배에 코를 가져다 댔다. 놀랍군요, 의사가 말했다. 이 개는 그녀, 아니, 두 사람의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두 사람이요, 혼다가 되묻자, 네, 임산부와 태아입니다. 초음파 결과 태아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이고 게다가 임산부의 내부 출혈이 의심됩니다. 만약 그녀가 비행기에 탔더라면 의사는 말을 흐렸다. 의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유우가 없었다면 치에와 태아는 하늘 위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가 재빨리 판단했다. 긴급 제왕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치에의 이송 준비를 하는 동안 혼다는 유우를 바라보았다. 그 개는 이제 온화하게 치에의 침대 곁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대단한 개로군. 혼다가 중얼거렸다. 그때 치에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이고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어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약했다. 공항 의무실이에요. 간호사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심하세요. 곧 병원으로 이송할 거예요. 치에의 눈동자에 공포가 스쳤다. 대의대만에 가야 해요. 제발. 혼다가 앞으로 나서며 죄송하지만 당신과 뱃속의 아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행기에는 탈 수 없습니다. 라고 알리자 치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아니, 제발. 거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 의미는 명백했다. 치에는 대만으로 가서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상처 입은 영혼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공항 의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침묵을 깨듯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치에의 충격적인 고백 후 의료진은 더욱 긴급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간호사장은 치에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도 아기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침착하게 격려했다. 치에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젠 저항할 기력조차 잃은 듯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사람처럼 보였다. 이토 의사는 치에의 생체 신호를 재확인하고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알렸다.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의무실로 들어왔다. 재빨리 치에를 들꺼들어 옮기고 필요한 의료기기를 연결했다.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에 씌워지고 정맥에 링거가 꽂혔다. 아직 내부 출혈이 심각하지만 안정적인 이송은 가능할 겁니다. 이토 의사가 대원들에게 설명했다. 도쿄 대학병원 응급실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우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치에를 보자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킁킁거리며 치에의 뒤를 따르려 했다. 이게는 어떡하죠? 야마다 훈련사가 묻자 이토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걔도 함께 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해줄 가능성도 있고 환자 자신이 걔의 존재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혼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가합니다. 야마다 씨, 걔를 데리고 구급차에 타세요. 라고 지시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을 떠날 때 치에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옆에 있는 유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자 유우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코끝을 치에의 손 가까이에 대고 슬프게 울었다. 구급대원은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병원과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혈압 85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맥박도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태아의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치에는 고통을 참을 수 없는지 작게 신음했다. 아, 아파. 그녀가 신음하자 구급대원은 즉시 대응했다. 내부 출혈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더 내주세요. 구급차는 도쿄에 붐비는 도로를 최고 속도로 질주했다. 사이렌 소리에 차들이 길을 비켜주었지만 시간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치에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은 귀를 가까이 댔다. 아, 아기를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끊어질 듯한 가냘픈 말에 구급대원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치에는 자신이 아니라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두 분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구급대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유우는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조용히 치에의 배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 온기가 치에의 차가운 피부에 전해지는 듯 했다. 야마다 훈련사는 그런 유우를 보고 놀랐다. 훈련된 탐지견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공감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특별한 개네요. 구급대원이 감탄하자 야마다도 듀오는 3년 전에 구조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이나 질병을 감지하도록 배웠지만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처음입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차창 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맹렬한 속도로 지나갔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구급차 안에 스며들어 그 온기가 순간 치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마치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받는 듯한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혈압 급강하. 태아 심박수도 위험 수위. 구급대원은 재빨리 대응하며 링거 유량을 늘리고 산소 공급을 강화했다. 치에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구급대원이 운전석에 묻자 8분 정도입니다. 병원에는 긴급 상황이라고 이미 전달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때 유우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항에서와 같은 절박한 울음소리였고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달았다. 서둘러. 이윽고 구급차는 도쿄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순식간에 치에를 병원 안으로 옮겼다. 27세 여성, 임신 8개월 추정. 대량 출혈 및 태아 스트레스 증상. 혈압 74에 50. 맥박 약하고 불규칙. 의식 수준 저하 중입니다. 구급대원이 숨가쁘게 정보를 전달했고 응급의학과 타나카 교수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제1 수술실 준비해. 산부인과와 신생아과에도 연락해. 혈액형 확인하고 O형 혈액 내팩 준비해. 치에는 순식간에 응급실을 통과해 수술실로 옮겨졌다. 유우와 야마다는 응급실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병원 규정상 걔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의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야마다가 유우에게 말 걸었지만 유우는 치에가 옮겨져 간 복도를 계속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얼마 후 혼다 주임 감독과 2명의 경찰관이 병원에 도착했다. 치에의 신원과 상황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짐에서 뭐 나온 거 있나? 혼다가 경찰관에게 묻자 나카무라 치에 27세, 도쿄 출신. 신분증과 약간의 사적인 물건뿐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작은 편지를 내밀었다. 구겨진 종이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용서해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아가야, 미안해. 혼다는 그것을 읽고 시건. 유서록은 하고 중얼거렸다. 모두가 침묵했다. 이것으로 상황은 명확해졌다. 치에는 자살하기 위해 대만으로 향하려던 것이었다. 왜 대만이었을까요? 경찰관이 말하자 아마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을 원했던 거겠지. 혼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개가 그녀를 구한 셈이야? 유우는 복도 저편, 아직 치에가 옮겨져 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치에의 상태를 감지하려는 듯이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대기실의 시계가 무겁게 초침을 새겼다. 혼다, 경찰관들, 야마다와 유우는 숨죽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걔는 어떻게 그녀의 상태를 감지한 걸까요? 젊은 경찰관이 의문을 입에 담자 야마다는 탐지견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질병 특유의 냄새나 호르몬 변화, 혹은 혈액 냄새 등을 맡을 수 있죠. 유우는 아마 내부 출혈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놀라운 일이군. 혼다가 말했다. 저 개가 없었다면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최악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차가운 하늘 위에서 치에와 아기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벌써 3시간이 지나 있었다. 대기실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침내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대기실에 나타났다. 표정은 어두웠다. 나카무라 치에 씨 가족분 계십니까? 의사가 묻자, 아니요, 저희는 공항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다가 대답했다. 의사는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이다가 환자분은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태반조기 박리와 자궁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 있었고 긴급 제왕절개를 했습니다만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다른 중증 환자 수용 요청이 들어와 의사는 중간에 호출되었다. 황급히 자리를 뜨는 그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고 모두는 다시 말을 잃었다. 다시 1시간이 지났고 다른 의사가 대기실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토 교수였다. 나카무라 치에 씨 관계자분들입니까? 그가 목소리를 걸었다. 다시 혼다가 나서서 공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이토 교수는 망설인 끝에 전문가로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분도 아기도 일단 위기 상황은 넘겼습니다만 아직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반조기 박리가 원인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긴급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냈고 수혈도 여러 번 필요했습니다. 현재 산모는 중환자실,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야마다가 묻자 남자아이입니다. 조산이라 호흡이 불안정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살려는 의지가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상황에서의 생존 확률이 낮은데도 예상 이상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토 교수의 말에 모두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연락이 혼다가 묻자 소지품에 있던 비상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추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혼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녀의 소지품에 있던 편지. 그것이 왜 대만에 가려 했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중얼거렸다. 이토 교수는 흥미롭다는 듯이 어떤 편지입니까? 라고 물었고 혼다는 경찰관에게서 받은 편지를 건넸다. 교수는 조용히 그것을 읽고 이건 유서군요. 라며 충격받은 목소리를 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혼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마 대만에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토 교수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의사로서 수많은 비극을 봐왔지만 젊은 임산부가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했다는 사실은 역시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가 깨어나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사회적 지원도 필수적이겠군요. 라고 말했다. 그때 병원 직원이 이토 교수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고 교수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에 대해 좀 더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무래도 사정이 꽤 복잡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치에 씨는 도쿄 출신으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것 같습니다. 9개월 전까지 대형 디자인 회사에 다녔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퇴사했습니다. 그 후로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임신 사실이 밝혀졌을 때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태를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에 씨가 그것을 거부하자 의절하다시피 연락조차 끊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날 생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혼다는 험악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럼 아이 아버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상대 남성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실은 기혼자였던 것 같답니다. 낙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려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교수가 말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지지했지만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에 더해 임신 합병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월세도 밀리고 건강도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유우는 그 대화를 듣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현명해 보이는 눈은 인간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왜 대만을 선택했는지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혼다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일기에 따르면 가족 여행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적어도 행복했던 기억의 장소에서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혼다는 말을 끊었다. 그때 간호사가 복도에 와서 야마다 훈련사님,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걔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라고 알렸다. 야마다와 혼다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유우도 그것을 느꼈는지 뒤를 따랐다. 중환자실에서 치에는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유우가 들어오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모두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살려는 힘이 느껴졌다. 유우는 침대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를 그녀의 손에 기댔다. 특히 너 정말 고마워. 치에는 유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혼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치에 씨, 가족이나 혹시 연락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치에의 표정이 흐려졌고 가족은 없어요. 그들은 절 버렸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토 교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의 질문은 삼가라는 듯 혼다에게 눈짓을 보냈다. 치에는 아직 매우 쇠약했고 강한 감정적 스트레스는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 교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방을 나가려 할 때 치에가 갑자기 불렀다. 저기.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토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기는 살아있어요. 작지만 아주 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지금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치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살아. 있구나. 그녀의 그 반응에 이토 교수와 혼다는 눈을 마주쳤다. 거기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다시 유우가 치에의 곁에 다가섰고 치에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털을 계속 쓰다듬었다. 그 작은 손에서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희미하게 솟아나는 희망이 전해지는 듯했다. 병실을 나오자 이토 교수는 복도에서 두 사람과 야마다에게 말했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아기에 대해 강한 애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매우 복잡하군요. 내오 혼다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대만행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가족의 지원도 없이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을 완전히 잃었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마다가 말했다. 아까 그녀의 눈에서 그게 보였습니다. 이토 교수도 동의했다. 그녀에게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유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있는 작은 생명을 지켜내려는 듯이. 병원 창밖으로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수한 빌딩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엄마와 아기의 이야기가 새로운 막을 열려하고 있었다. 버림받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뜻밖의 한 마리의 개가 가져다준 구원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도쿄는 유리창을 두드리는 조용한 빗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병문안객들은 꽃다발이나 과일을 손에 들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5층 중환자실에 있는 치에의 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찾아오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창밖의 비만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야마다 훈련사와 유우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에서의 임무를 마친 뒤에도 치에와 아기의 상태가 걱정되어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우는 마치 새로운 사명을 찾은 듯 병원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유우, 우리도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야마다가 지친 목소리로 말해도 유우의 충직한 눈동자는 저기 있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가만히 있던 유우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치에의 병실 문으로 달려갔다. 유우, 어디가? 야마다가 황급히 뒤쫓았다. 유우의 짖는 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다. 걔를 조용히 시켜주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간호사장이 불쾌한 듯 말했지만 유우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간호사 한 명이 치에의 병실로 뛰어들어갔다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새파랗게 질렸다. 환자 상태 급변. 코드블루,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쇄도했다. 치에의 상태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내부 출혈이 재발한 것이었다. 혈압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낮아지고 있어요. 의료진의 필사적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야마다는 유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후 지친 표정의 이토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 얼굴에는 큰 안도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든 신속하게 처치해서 내부 출혈을 막았습니다. 아직 위험은 계속되겠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야마다는 유우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개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대응이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토는 유우를 바라보며 정말 놀라운 본능이군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의 경고가 없었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진 치에가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뜻밖의 방문객들이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공항 직원들과 구급대원들, 심지어는 뉴스를 접한 일반 시민들이 치에와 아기를 위한 소박한 선물과 카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병원 로비에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메시지가 조금씩 쌓여갔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 겨우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을까 하던 무렵 중환자실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치에가 드디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혼다, 경찰관 사토 교코, 새 등장인물, 그리고 야마다와 유우는 서둘러 그녀를 만나러 갔다. 치에는 여전히 몸에 수많은 의료기기를 연결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희미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들을 보고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고마워요.
모두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살려는 의지가 분명히 느껴졌다. 유우가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치에의 손에 얼굴을 기댔다. 치에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특히 너 뮤. 정말 고마워 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치에 씨, 필요한 것이나 연락하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까? 혼다가 묻자 치에는 슬픈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도와줄 가족도 그 말에 이토는 다정하게 말했다. 시간은 있으니까 지금은 회복에만 전념합시다. 치에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객 유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그는 계속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알렸다. 유우가 다시 방에 들어오자 치에는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유우는 마치 수호자처럼 침대 옆에 앉았다. 아직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렸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다. 마치 어둠 속에도 희망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치에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유우는 그것을 들은 듯 귀를 세웠다. 갑자기 유우의 귀가 쫑긋 서더니 그는 치에의 침대에 조금 더 다가가 그녀의 손 곁에 머리를 기댔다. 치에는 거의 남지 않은 힘을 쥐어짜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렸다. 제발. 아기를. 살려줘.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그것은 침묵의 소원이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맡기는 기도처럼 들렸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도쿄대학 병원 5층 수술실 앞, 복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토와 그의 의료팀은 치에와 아기를 구하기 위해 세 번째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미 두 번의 힘든 수술을 견뎌내고 쇠약해진 치에의 몸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수술실의 붉은 램프는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는 여성과 아기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했다. 대기실에는 혼다, 사토 쿄코, 야마다, 그리고 유우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 말 못할 심정을 안고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듣고 있었다. 복도의 하얀 형광등이 그들의 굳은 표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왠지 현실감이 없네요. 사토가 침묵을 깼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의심했었잖아요. 마약이나 테러 가능성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젊은 여성이었어요. 혼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가을 해가 빌딩 숲 너머로 지고 있었다. 그 어둠이 서서히 도시를 뒤덮는 모습은 어쩐지 치에의 운명을 겹쳐보는 듯했다. 30년 넘게 공항에서 일했지만 이런 사태는 처음입니다.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오가지만 얼굴은 봐도 그 이면의 이야기는 알 수 없죠. 사실 모두 각자 자신만의 사정을 안고 있을 텐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야마다는 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우가 대단한 겁니다. 걔는 인간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감정이나 건강 상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까지도. 유우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야마다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동자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성이 담겨 있었다.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토가 말을 이었다. 치에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우와도, 이렇게 우리와도. 혼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절망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사회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대만 행편도 티켓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는 희망을 입에 담았다. 우리들이 있으니까요. 야마다가 힘주어 말했다. 모두가 잠시 침묵했지만 그곳에는 조용한 연대감이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만난 것으로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생긴 것이다. 유우가 갑자기 귀를 세우고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문이 열리고 이토가 마스크를 내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 표정은 피로가 짙었지만 읽어내기 어려웠다. 즉시 혼다가 달려갔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속에는 큰 책임감과 수술실에서의 사투가 배어 있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세 번째 수술은 어떻게든 견뎌냈지만 너무나 많은 피를 잃었고 여러 장기가 손상되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침묵이 찾아왔다. 모두가 최악의 소식에 대비해 숨을 죽였다. 그럼 아기는요? 야마다가 묻자 이토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아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물론 조사나라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생명력이 지극히 강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그래도 치에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치에 씨가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혼다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토는 말을 고르듯 대답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이미 3번의 큰 수술을 견뎌냈고 체력은 한계에 가깝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유우가 슬픈 듯이 낮게 울었다. 하지만 의료에는 반드시 확실한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토가 덧붙였다. 때로는 환자 자신의 의지나 주위의 지지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토가 결연한 표정으로 저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토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체제로 감시할 테니 그동안 여러분은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날 기미가 없었다. 마치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야마다가 물었다. 이전에도 환자의 상태 악화를 감지했었습니다만 이토는 병원 규정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다. 원래는 동물의 중환자실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밤에 간호사가 순회할 때 잠깐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야마다는 감사의 뜻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병원은 고요해졌다. 모두가 불안에 휩싸인 채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간호사가 가끔 지나가며 물이나 간단한 간식을 건네주었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간호사장이 조용히 나타나 유우를 잠시만 데려와 주시겠어요? 치에 씨의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야마다는 즉시 일어섰고 유우도 그 기색을 알아차리고 복도를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치에는 여전히 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창백한 얼굴로 가냘픈 숨을 내쉬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흐트러진 생체 신호가 표시되고 있었다. 유우는 살며시 치에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에 코를 댔다. 그 순간 기적처럼 모니터의 심박 그래프가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 간호사장은 놀라움과 함께 그 화면을 바라보며 이상하네요 라고 숨을 삼켰다. 유우는 치에의 손 곁에 조용히 앉아 마치 밤새도록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듯했다. 그 눈동자에는 깊은 충성심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간호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유우는 여기에 있게 합시다. 무언가 특별한 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야마다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유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유우는 치에의 침대 곁에서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다. 병원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개와 여성 사이에 말을 초월한 유대가 자라나고 있는 듯 보였다. 밖에서 기다리던 야마다가 대기실로 돌아오자 혼다와 사토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눈을 뜨고 야마다를 바라보았다. 어떻습니까?
혼다가 물었다. 유우가 곁에 가자 조금 진정된 것 같습니다. 야마다가 대답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하네요. 혼다는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이 오가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게 되다니.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마저 바꿔놓고 있어요. 사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고 아침 5시경 중환자실이 다시 분주해지는 것을 느낀 모두는 숨을 죽였다.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 들어가고 코드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입니까?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혼다가 묻자 환자분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마침 이토 선생님이 도착하십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모두의 가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이토가 말했던 고비일지도 모른다. 복도에는 유우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야마다는 중환자실 홀로 달려갔지만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유우는 치에가 있는 방향을 향해 어떻게든 곁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곧 이토가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다. 혼다, 사토, 야마다, 그리고 유우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15분 후 이토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표정은 뭐라 말하기 어려웠다. 모두가 말을 잃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환자분은 이토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달려왔다. 선생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연락이 아기 상태가. 이토의 얼굴이 굳어졌다. 새로운 위기가 닥친 것이다. 병원에 긴급 알람이 울리고 의사들이 뛰어다녔다. 유우는 슬프게 짖었고 혼란의 한가운데서 혼다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침의 빛이 어둠을 헤치듯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치에와 아기에게는 어떤 하루가 될까? 혼다는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올렸다. 혼다는 30년이나 공항에서 일해왔지만 지금도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특히 이런 때에는 이윽고 다시 간호사가 나타났다. 굳은 표정을 띤 채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간호사는 복잡한 얼굴로 잠시 말을 고르더니 아기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대응해서 지금은 다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토가 신생아과 의사와 함께 돌아왔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토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치에 씨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아기의 상태도 급변했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아과의 타나카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마치 서로의 생명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우는 갑자기 평온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더 이상 불안하게 울지 않았다. 유우도 알고 있군요. 야마다가 말하며 걔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이토는 감탄한 듯 유우를 바라보며 정말 놀라운 동물입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치에 씨를 볼 수 있을까요? 혼다가 묻자 이토는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아직 쇠약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치에는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그 얼굴색에는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호흡도 다소 깊어지고 안정되어 가는 듯 했다. 그녀가 깨어나면 아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토가 묻자 신생아과 타나카 의사는 아직 직접은 어렵겠지만 상태를 봐가며 영상으로라면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치에의 손끝이 희미하게 움직였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의식을 되찾고 있군요. 이렇게 빠른 것은 드문데 이토가 중얼거렸다. 유우는 살며시 치에의 침대로 다가가 코끝을 그녀의 손 가까이에 댔다. 그러자 치에의 손끝이 다시 한번 파르르 움직였다. 뭐랄까 간호사장이 작게 중얼거렸다. 모두는 잠시 지켜보다가
이윽고 병실을 나와 이토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치에 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세 번째 수술 후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지만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과 타나카 의사도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4주 조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고 호흡이나 소화 기능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혼다는 지친 표정 속에 미소를 지으며 정말 기적이군요. 라고 감탄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토가 말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 고비가 있겠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는 조금 늦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치에와 아기의 미래에 대해 자연스럽게 화제가 옮겨갔다. 그녀가 만약 회복하더라도 앞으로가 힘들겠어요. 사토가 말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간단하지 않죠. 특히 지금 상태에서는 금전적인 면도 분명 어려울 테고요. 그 말에 혼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실은 저와 공항 동료들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치에 씨와 아기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라며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야마다도 말했다. 저도 훈련사 동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협력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토의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치에 씨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일을 목격한 사람이 올린 것 같아요. 라며 놀란 목소리를 냈다. 화면에는 공항에서 임산부에게 짖은 탐지견, 그 덕분에 모자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댓글창에는 치에와 아기, 그리고 유우를 향한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다. 인터넷의 힘인가? 때로는 나쁜 면도 있지만 이럴 때 사람들의 선의가 모이는 건 좋은 일이네요. 혼다가 말했다. 바로 그때 유우는 카페테리아 한쪽 구석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때때로 중환자실 쪽을 돌아보았다. 마치 마음 한구석으로 치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이 병원을 찾았다. 공항 직원들, 구급대원들, 보도를 듣고 찾아온 시민들이 격려의 말과 함께 지원 물품을 전했다. 병원 로비에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차례로 붙어갔다. 이윽고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중환자실에서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치에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고 대화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모두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갔다. 치에는 여전히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들을 보고 미소 지으며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우가 침대 옆으로 가자 그녀의 손 가까이에 코를 콩 하고 댔다. 치에는 천천히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특히 너 유우. 고마워, 정말 A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혼다는 조용히 치에 씨, 가족에게 연락이라든가 뭔가 저희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치에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물을 닦고 이젠 가족은 없어요? 버려졌으니까 이라고 중얼거렸다. 그에 대해 이토는 다정한 목소리로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제부터 지원해줄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회복에 전념하세요 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치에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돕는 거죠? 라며 망설임이 섞인 눈으로 물었다. 그때 병실에 온화한 미소를 띤 여성이 들어왔다. 병원의 사회복지사인 타무라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카무라 씨, 저는 이 병원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나카무라 씨와 아기를 돕고 싶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치에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어째서 저 같은 사람을 위라며 목이 메었다. 생명은 모두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도 아기도 소중한 존재예요. 타무라는 미소를 보였다. 치에는 그 말을 바로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때 모니터 알람이 울렸고 간호사가 환자분이 흥분해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재촉했다. 유우도 불안한 듯 킁킁거렸다. 어쩔 수 없이 모두는 퇴실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서 진정되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라고 전했다. 이토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군요.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믿어버리고 있는 거겠죠. 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만을 선택했던 거군요. 혼다가 중얼거렸다. 자신이 사라지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그 무렵 유우는 가만히 병실 문 앞에 앉아 치혜의 상태를 살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배어나는 듯했다. 몇 시간 후 치혜가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의료진만 입실이 허가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비를 바라보며 간호사장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기를 제대로 키워주세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간호사장은 손을 잡으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반드시 회복해서 아기와 함께 가야죠라고 설득했지만 치혜는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가족도. 시간이 있어도 분명 무리일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간호사장은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요. 지금은 몸을 고치는 게 먼저예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치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물었다. 그게 유우.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다시 유우가 병실에 들어오자 치혜의 표정에 희미한 안도감이 비쳤다. 유우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마치 지키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앞날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떨면서도 이 개가 있는 한 적어도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밤이 되었고 빗줄기는 약해졌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 마치 어둠 속에도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울리는 가운데 치혜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무언가를 입에 담았다. 살고 싶어 유우는 그 목소리를 들은 듯 치혜의 손 가까이로 더욱 얼굴을 가져다 댔다. 치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기를 부탁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돼도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처럼 들렸지만 운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원문 후반부 내용이 중복되어 마지막 수술 후 회복 및 희망이라는 이름을 짓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도쿄 대학병원, 치혜는 3번의 대수술을 이겨냈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녀 자신의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기와의 유대감 덕분이었다.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던 혼다, 사토, 야마다, 그리고 유우는 마침내 치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치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 감돌았다.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그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병원에는 그녀와 아기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혼다와 공항 직원들이 시작했던 모금 활동은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번져나갔다. 이토 교수가 태블릿 PC를 들고 병실을 찾았다. 치혜 씨, 아기를 만나볼까요? 아직 직접 안아보긴 어렵지만 화면으로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잠든 아기의 모습이 비쳤다. 작지만 힘차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치혜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어. 내 아기 화면 속 작은 몸이 움직였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강한 아이예요. 작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이토가 설명했다. 치혜는 화면에 살며시 손을 대려 했지만 거리가 느껴져 손이 떨렸다. 미안해. 이런 엄마라서
그 모습에 병실에 있던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괜찮아요. 아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이토가 격려했다. 치에는 화면 속 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다. 이름, 희망이라고 짓고 싶어요.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태어난 작은 빛의 이름이었다. 간호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며 미소 짓자 그 자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유우는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 아이는 분명 괜찮을 거야라고 전하려는 듯이. 한순간의 침묵이 흘렀고 치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분명히 삶에 대한 의지가 싹튼 듯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커튼 너머로 스며들어 병실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유우는 치에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생명의 신비와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끝. 때로 가장 절실한 외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부디 당신의 주위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치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누군가의 필사적인 목소리를 듣는다면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사적인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누군가의 목소리에 조용히 응답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분명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